주식 투자 기초는 알고 하자. 주위에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주식 투자에 대해서 거의 1도 모르면서 이렇게 막 유튜브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공부한 것들을 정리도 할 겸 그리고 기초는 알고 그 주식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무적 분석,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재무적 분석을 한 2회,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한 3회 정도 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그 유튜브에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먼저 재무적 분석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지표가 PER하고 PBR인데, PER은 지금 현재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PBR은 회사가 지금 청산을 할 경우에 자산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요 PBR하고 PER 가지고 회사의 가치가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 이렇게 보통 판가름을 합니다. PER,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거는 전체 시총, 전체 시총에서 당기 순이익을 나눈 값을 PER이라고 하고요. 보통 코스피 평균이 10에서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게 10 혹은 15라는 의미가 요 주가만큼 벌려면 몇 년이 걸릴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이면은 10년, 15면은 15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회사하고 B 회사가 있는데 A 회사는 주가가 만 원이고 주가 순이익이 1000원이면 PER은 10이 되고요. B 회사는 주가는 똑같은데 주당 순이익이 2,000원이면 PER이 5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PER이 낮은 종목이 저평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 이유는 이 회사가 미래 성장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 가치 PER이라는 거는 현재 가치만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PBR이라는 거는 주당 순자산 비율, 즉 시총에다가 순자산을 나눈 값을 PBR이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 순자산이기 때문에 총 부채 규모에 대해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PBR이 1 이하면 저평가, 뭐 1보다 크면 고평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부채는 빼고 계산한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에 설명을 깜빡했는데 요 PER이라는 거는 그 주당 순이익 분의 1과 똑같고요. PBR이라는 거는 주당 순자산 가치분의 1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다른 재무 제표가 있는데 주로 많이 보는 것들이 ROE가 있고요. 부채 비율, 유보율이 있습니다. ROE라는 거는 자본 대비 수익률인데 요게 이제 그 유명한 슈카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놔서 요거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PBR, PER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자본금 대비 순이익이 얼마냐 나는 게 보통 RO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ROE가 20, 30 이상이면 저평가다. 뭐 그 이하면 고평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부채 비율이라는 거 아까 이제 PBR에서 부채에 대해서 빠져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얼만큼 되느냐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대형 시총이 큰 종목이 아니면 부채 비율이 200%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건 나중에 이제 자산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중소형 회사가 부채 비율이 뭐 200% 정도 되는 거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유보율, 기업이 지금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크냐 작냐, 부채 비율이 높더라도 유보율이 높으면은 일단은 회사 자체는 안정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보율하고 부채 비율을 봤을 때 부채 비율이 좀 높더라도 유보율이 충분히 많다면은 부채 비율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는 PER, PBR이 낮으면 저평가, 높으면 고평가, 이렇게 말을 하고요. ROE 같은 경우는 높을수록 저평가, 낮으면 고평가, 이렇게 하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 무조건 이게 높다 낮다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게 미래 성장 가치 그리고 부채 등이 다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PER, PBR, ROE 갖고만 그 회사의 그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의 성장 가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보통 성장주는 PER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요즘에 엄청 급등을 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벤 같은 경우에는 PER이 엄청 높습니다. PBR도 높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보통 코스피 PER, PBR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이 삼성전자를 성장주로 볼 것이냐 가치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마다 갈리는데, 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삼성전자는 그냥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대변한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삼성전자라는 게 전체 코스피 시장의 규모에, 규모에서 한 10%에서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삼성전자가 무조건 성장주다, 가치주라고 평가는 못하고, 저는 그냥 코스피와 연동이 돼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자체를 투자하는 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PER이라는 거는 만약에 올해 23년이라면은 당기 순이익의 그 값을 22년도 거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23년도 거 반영 안 하고 작년 당기 순이익과 현재 주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 성장주 혹은 급등한 주들은 대부분 PER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엄청 급등을 했는데, 그때 150만 원 정도 갔을 때 150만 원 정도 갔을 때는 거의 PER이 거의 1000이었는데, 1000이라는 말은 1000년 동안 벌어야지 현재 주가를 와 만큼 돈을 번다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평가됐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고, 근데 12months PER을 보면 65입니다. 그러니까 23년도가 지나면 그 단기 순이익을 봤을 때 한 65, 한 70 가까이 PR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보면은 어, 자, 2022년에 주당 1,300원, 1,400원 정도를 벌었는데, 보면은 23년 끝나면 23년 말 기준으로 주당 17,000원 정도를 벌게 되죠. 대략 EPS가 10배 정도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요게 10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5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거는 예상치고, 연말에 이게 18,000원이 될지 더 이하가 될지 더 위로 갈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증권회사 리포트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보면은 어, 저는 이때가 끝이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벌써 외국인들이 다 팔고 나갔고, 이 여기 이후부터는 개인들이 끄집어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보면은
여기 150만원을 찍고 쭉 내려왔는데 거래대금도 많이 실렸고 거래량도 많이 터졌어요. 이럴 경우에는 여기서 다시 올라가려면 이만한 거래량이 없으면은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 여기 언저리에서 거래량이 터져서 터져야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밀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뭐 에코프로가 좋은 회사긴 한데 지금 투자하기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게 조정이 와서 뭐 제가 생각하기엔 최소 8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조금씩 사 모으는 건 괜찮은데 지금 이 가격대에서 뭐 더 올라가기를 200만원 가기를 기대하면서 여기 들어간다, 이거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예, 일단은 1편 10분 정도 지나서 1편 끝내고요. 그 다음은 한 장짜리 정도인데 요거 한 장 가지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